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제 나이대는 대부분 외동이거나 형제자매가 2명만 낳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흔하게 있는 사연 중 아들이 귀한 딸 부잣집이 아니라 아들 부잣집 막내딸입니다. 딸을 가지고 싶었던 부모님이 귀하게 얻은 늦둥이 막내딸이었죠. 셋째 오빠와 7살 차이가 나고 큰오빠와 12살 차이가 나니 늦둥이에다 딸이라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랐습니다. 이런 집안 내력 때문인지 저는 매사 긍정적이고 밝은 편이지만 그만큼 철이 없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어릴 때는 그런 인식이 조금 불편하고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모른다. 그래서 공감을 못한다. 세상 편한 소리만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유독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요. 물론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구김이었고 상처를 마주할 때 대응하는 방법이 큰 문제로 잘 인식하지 않는다는 장점 아닌 장점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시련은 경험해보지 않은 내 것은 아닌 미지의 세계, 남의 일,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참 잘 들어왔어. 내가 가람이 때문에 산다니까? 시아버지는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남들은 시아버지도 그렇게 어렵다는데 저는 시아버지도 저를 딸같이 생각해 주셨어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았죠. 저는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최고, 최고. 너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해. 너 너희 집 가서는 우리 아빠가 최고다 그러지? 걸렸네. 우리 아빠도 아버님도 다 최고 최고. 어이씨구, 누가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라고 그러겠어. 친딸인 줄 알겠어. 그렇게 딸딸거리더니 딸 생겨서 좋겠수다. 말이라 그래? 2년인지 남편은 아들 형제만 있는 집 장남이었고 남들은 맏며느리 역할 힘들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그것도 복이라고 여겼어요. 이렇게 며느리 사랑이 지긋한 시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런 염려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떠들고 다녔죠. 결혼 생활은 처녀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또 다른 복덩이가 굴러들어옵니다. 바로 동서예요. 남들이 쌍둥이같이 닮았다고 할 정도로 저와 닮았어요. 짙은 쌍꺼풀, 큰 입, 넓은 이마. 그래서 필수인 앞머리까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까지 판박이라 처음엔 제가 봐도 신기했죠. 너희 둘은 진짜 친자매 같아.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렇죠? 동서 너무 예뻐요. 네가 이쁘니까 닮은 둘째도 이쁘다는 게냐? 그럼요. 당연하죠? 에이, 형님이 훨씬 미인이시죠. 그냥 우리 둘 다 미인인 걸로 하자, 동서. 어릴 때부터 언니 동생이 있던 자매들이 부러웠던 제게 저와 똑 닮은 또래의 동서가 들어와서 정말 좋았어요. 남들은 시기도 하고 경쟁도 한다는데 우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동서는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속도 깊었죠. 다소 철없는 막내딸인 저와는 달리 또 장녀라 그런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신중하고 입도 무거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우리 사이에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요. 30살이 다 되도록 남들이 말하는 저의 철없음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저밖에 모르는 눈치는 땅에 처박고 사는 바보였다 생각이 들어요. 여보야,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아까 아버님 농담하신 거지? 노노. 우리 아빠가 사람 좋아 보여도 집안 대소사에 농담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나 잘할 때도 집안 서열을 얼마나 중시 여겼다고. 하다못해 내 동생이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해도
형이 1등을 못했는데 1등을 하면 뭐하냐며.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던 사람이라니까. 응? 진짜? 서방님 너무 서운했겠다. 그래서 그런가? 걔가 나보다 더 철이 일찍 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기 가지는데 서열이 어디 있냐. 생기면 낳는 거지. 우리나 동선애나 딱히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기면 낳자는 주의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계획을 가지라는 거지 뭐. 난 이해 못하겠어. 아버님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야. 너 그러면 우리 아빠가 너도 미워해. 조심해. 앞에서는 그런 말 마라. 그리고 내 생각인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훈이네가 철저하게 피임하면 아빠 말대로 순서대로 애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 그게 그렇게 어렵나 싶은데. 아니, 그게 사람 마음대로 돼? 그리고 만약에, 아주 만약에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빨리 임신이 안 되면? 그건 젊다고 애가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내 친구네 보니까 진숙이 엄청 고생하잖아. 27살 때부터 인공수정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했어. 야, 너 엄청 건강해. 장난 아니야. 몰라서 그래? 발단은 시아버지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족회의 같은 걸 열어서 온 가족을 불러 모으시는데 시동생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불러 모은 자리에서 글쎄 애를 가져도 저희 부부가 먼저 가지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평소답지 않은 무거운 분위기, 엄한 표정 때문에 자리에선 그게 말이나 되냐고 되묻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말만 그러시지 진짜 동선애가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면 뭐 낳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시내를 지나가다 동서를 봤어요. 통유리로 돼 있어 밖에서 보이는 카페였는데 동서가 웬 남자를 앞에 두고 울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하려고 들어가려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냥 지나왔어요. 처음 보는 남자라 동서의 동생은 아닌 것 같은데 마흔은 돼 보였고요. 무슨 일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나 궁금했지만 사연이 있겠지 하고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의 단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 또 한 번의 단서를 그냥 지나쳐버린 거죠. 그땐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제가 애를 가졌거든요. 역시 우리 맏며느리야. 애도 잘 가져. 아주 최고야, 최고. 며느리로서는 이만한 며느리가 없어. 당신도 참 애도 잘 가진다니. 요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욕먹어요.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고. 내 며느리가 내 손주 가져서 시합이 내가 칭찬 좀 하는데 누가 욕을 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 우리 가람이 몸 관리 잘하고. 그런데 아들이라지? 아들이요? 그건 아직 얼마 안 돼서 몰라요. 아버님도 참. 그래? 그럼 언제쯤 알 수 있대? 글쎄요. 요즘은 힌트를 빨리 준다고는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걸요? 그리고 생식기가 발달하고 초음파로 구분이 될 때가 16주는 지나야 되는 걸로 알아요. 아버지, 가람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딸이고 아들이고 다 좋지 뭐. 그래도 이왕이면 장손이 먼저 나오는 게 맞는데 말이야. 아버님 바람대로 꼭 되기를 기도하겠사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형님. 아버님 바라시는 대로 장손 태어나길 저도 기도할게요. 고마워, 동서. 다음은 동서 차례니까 준비해. 설마 했지만 장손 운운까지 하시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복이 거기까지 미쳤는지 아버님 바람대로 아들이 태어났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까진요. 형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버님도 기뻐하시고 다 잘 된 것 같아요.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이지만요. 그렇지 뭐.
동서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내가 괜히 미안해. 아니에요. 첫 육아라 힘들겠지만 제가 어린 동생들 업어 키웠거든요. 제가 옆에서 잘 도울게요. 그래? 고마워. 역시 동서밖에 없어. 우리 동서 짱짱. 예상대로 시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셨고 저를 더욱 아껴주셨어요. 제 자랑에 이제 장손자랑까지 입에 달고 사셨죠. 젊으셨을 때부터 사업으로 가세가 기울었던 집안을 일으키시고 집안 장남으로 동생들까지 건사하며 지금의 부를 이루신 아버님이 한편으론 짠하기도 했고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위에 형을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차남이었는데 갑자기 장남의 장손이 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늘 장손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집안이 일어서는 거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다고 해요. 이쯤 되니 아버님이 이해가 될 만도 했던 거죠. 가슴 한편에 동서에 대한 미안함도 가득했는데 제가 먼저 아이를 갖고 시아버지가 원하시던 장손까지 낳았으니 동서에 대한 짐도 조금은 내려놓게 되었고요. 동서도 우리 애를 정말 예뻐했어요. 공동육아나 다름없을 정도로요. 속으로 동서가 우리의 걸을 쯤 애를 낳으면 딱 좋겠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우습죠? 그렇게 저희 아들의 돌잔치가 다가왔어요. 그때는 기뻐해야 할 그날이 가장 결정적인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람아, 우리 장손 돌잔치는 성대하게 해. 돈 모자라면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아유, 요즘은 또 그렇게 크게는 안 하던걸요, 아버님. 안 돼, 안 돼. 우리 장손 돌잔치는 동네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하고 싶어, 아빠는. 시아버지의 성화에 정말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서 크게 돌잔치를 했습니다. 개그맨 사회까지 부르고 축가는 본인이 직접 부르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돌잔치에 온 친구들은 저와 동서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람아, 진짜 장난 아닌데? 네 친동생이라고 해도 믿겠어. 진짜 닮았다. 그래? 우리보다 2살 어려. 엄청 동안이지. 동안은 너도 동안인데 완전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목구비도 진짜 닮았어. 신기해. 친동생이나 다름없지 뭐. 우리 아들 육아도 완전 공동육아였잖아. 주말에는 우리 집에 와서 2박 3일 같이 있기도 했다니까.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애가 3시간마다 깨고 울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런데 또 우리 동서가 안아주면 울음을 뚝 그치는 거야. 진짜 동서 아니었으면 우리 태호 돌잔치 까마득했다. 대박이다. 요즘 저런 동서가 어디 있어. 친정엄마도 안 봐준다고 선거일 파네. 우리 엄마는 허리 아파서 못 보잖아. 집도 멀고. 정말 빚이라도 내서 사람을 쓸까 하다가 우리 아버님이 자식은 남의 손에 키우는 거 아니라고 해서 또 사람은 못 썼어.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안 한 거야? 대박이지? 의외다, 니네 시아버지. 장손 나왔다고 이것저것 다 해줄 것 같더니만. 아기 장난감이고 침대고 뭐고 다 사주셨지. 그런데 자식은 남의 손 타는 거 아니라는 신념이 딱 있으신 분이야. 옛날 분이라. 그럼 너도 니네 동서 애 낳으면 똑같이 도와줘야겠는데? 그것도 빚이다 너. 우리 집 근처로 아예 이사 오게 해서 같이 육아했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오라고 꼬셔보려고.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돌잔치가 끝나고 동서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걸었는데 동서가 제게 임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다 형님 덕이에요. 고마워요, 형님. 동서, 아까 왜 말 안 했어? 오늘 같은 잔칫날에 그 소식까지 빵하고 터뜨렸으면 우리 아버님 기뻐서 날아가셨겠는걸? 뭘요. 그리고 오늘은 태어날이잖아요. 손님도 생각보다 더 많이 오시고 다들 바쁘신데 그럴 겨를도 없었고. 민폐죠 뭐.
아이고, 내가 다 미안하다. 아직 조심해야 될 때지? 네, 아직 4주밖에 안 돼서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린 것도 있고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는 비밀? 우리도 비밀로 해? 네, 일단은 형님한테는 일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했지. 도우미들도 많은데 꼭 아버님은 동서한테 시키시더라. 임신한 줄 알았으면 내가 적극 말렸을 텐데 생각해보니 미안하네 정말. 안 그래도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형님께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한 12주쯤 됐을 때 공개할 거야? 네, 병원에서도 그쯤 되면 그래도 안정기라고 하고. 그래, 나도 남편한테도 입 다물고 있을게. 은근 입이 싸거든. 그런데 저 쌍둥이 같아요, 형님. 어머나, 쌍둥이? 정말 신기하다. 너무 축하해, 동서. 자연 쌍둥이는 되기도 힘들다던데. 정말 축복이다. 그래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지. 배도 더 나올 것이고 몸에 무리도 갈 텐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관리가 최고야.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알았지? 네. 고마워요, 형님.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에 이어서 동서까지 무난하게 아이를 가졌고 게다가 쌍둥이라고 하니 아들, 딸이면 더 좋겠다. 그럼 아버님도 성별 갖고는 또 말씀은 없으시겠지 하면서 혼자 기쁨의 콧노래를 불렀죠. 또 저만 기대고 도움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동서가 제게만 임신 사실을 털어놔주니 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 돌반지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중 몇 개를 녹여 금목걸이를 맞췄습니다. 동서의 임신 축하 선물을 주고 싶어서요. 별처럼 밝고 예쁜 아이들이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쌍둥이 같은 별 2개가 달린 금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선물이 아니라 동서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형님, 너무 이뻐요. 뭐 이런 걸 다. 그런데 귀한 돌반지를 여기다 써도 돼요? 어이구, 뭐. 동서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 그리고 아버님이 하도 오만 사람 다 부르셔갖고 알다시피 돌반지 선물도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리고 동선의 아이들 돌반지는 돌반지대로 내가 제대로 해줄 거고. 이건 동서한테 주는 선물이야. 우리 태우 건강하게 돌 될 때까지 8알이 동서 덕인데. 동서가 키운 거나 다름없잖아. 태우도 맑게 알아먹으면 그러라고 할걸? 감동이에요, 정말. 별 2개가 너무 예뻐요. 저는 동서 목에 금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어요. 동서는 그 큰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라고요. 남들 다 보는 카페에 앉아 둘이 끌어안고 온 거 있죠? 그동안 고생했다며 이제 행복할 일이 더 많을 거라며 앞으로도 공동육아 잘해보자고 서로 토닥토닥 하면서요. 그리고 무사히 12주가 됐고 동서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나, 우리 둘째 장하다. 축하해. 이 사람이 마음고생 많았죠 뭐. 마음고생을 왜 해? 아직 젊은데. 아버지, 또 우리 부부 혼내시는 건 아니시죠? 이 기쁜 날에? 당연히 아니지. 이 아버지를 이상하게 몰지 마라. 축하한다, 둘째. 감사합니다, 아버님. 쌍둥이라 배도 더 큰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죠? 동서 이제 시작이네요. 우리 가족 다 잘 단합해서 동서 쌍둥이 순산을 위해 도와야겠어요. 당신 또 아들 노래 부르지 말고요. 장손 나왔으면 됐죠? 요즘 세상에 무슨 아들? 어머나, 웃기고 있네 정말. 아니 그래도 쌍둥이니까 아들 낳을 확률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딸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자연 쌍둥이인데 또 그럴 거요? 안 그런다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시부모님도 동서의 임신 소식을 기쁘게 맞아주셨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다고 하니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리고 온 가족이 은근히 궁금해하던, 또 누군가는 한편으로 기대를 품었던 아이들의 성별이 판별된다는 16주가 됐어요. 쌍둥이의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그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어머님한테도 연락 없었어요? 서방님은요? 아니, 나도 병원 간 거 궁금해서 둘째네 연락했는데 둘 다 전화를 안 받아. 그때 시댁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서가 연락이 며칠째 안 되던데요? 무슨 일 있어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그날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 병원 같이 가기로 했는데 혼자 보냈었거든요. 친구랑 간다고 해서 갔는데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일단 다 큰 성인이니 집에 말씀드리는 건 섣부른 것 같고 어제 오늘 백방으로 찾다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지금 회사도 휴가 내고 저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외출했다 들어오신 시아버님도 들어오셨어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밖에서 다 들리게 떠들고 있어. 아버님, 동서가 사라졌어요. 아버님 아셨어요? 대충 들었다. 다 큰 성인이 뭐 애까지 가진 여자가 어딜 갔으려고. 시아버지는 사라진 동서 소식에 굉장히 노해 있으셨어요. 그때는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도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실종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오는 길인데 등록은 해주지만 제정신인 성인이라 다른 이유나 주변에 좀 더 찾아보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게다가 쌍둥이 임신까지 한 사람이 심적으로 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는 물어봤어요? 그날 오긴 왔대요? 네. 진료 잘 받고 좋은 얼굴로 갔다고는 하는데. 애들은 건강하고요? 네. 최근에 동서가 우울해하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못 느꼈는데. 임신 후에는 산모들이 다 그렇듯이 우울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집을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임신을 한 뒤 어딘가 우울해 보였다는 서방님의 말. 그러면서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것 같다며 주저앉아 우는 서방님을 보니 저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쌍둥이 임신 소식을 넣어놓으며 진짜 친자매가 됐다는 마음도 들었고, 지금껏 시집와서 묘하게 시아버지의 차별을 느끼면서도 시기 질투 없이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저를 친언니처럼 살갑게 대하고 또 깍듯이 예의도 갖추던 동서의 모습이 아른거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친자매라고 자랑하던 동서를 저 역시 말로만 그러고 속내를 다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다 털어놓지 못한 사연이 있구나. 나는 동서에게 기대기만 하고 진짜 언니는 되지 못했구나 하는 미안함이 사무쳤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걱정이 됐고, 요즘 세상도 험한데 자의로 가출을 했다고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동서 잘못되진 않았겠지? 혹시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자. 말이 씨가 된다잖아. 너무 걱정되네. 서방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닐까? 다른 이유가 없잖아. 글쎄, 걔도 지형이라고 해도 속내를 잘 말하는 성격도 아니잖아. 예전에 내가 이거 말 안 했었는데 언제더라? 동선의 결혼 초기였던 것 같아. 뭔데? 지나가는데 시내 사거리에 있는 통유리 있는 카페 있잖아. 굿데이인가 거기? 거기에서 동서가 웬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랑 있는데
엄청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 남자가 다독이는 것 같아 보였고. 그래? 누구지? 물어보려다가 나도 정신머리가 없어서 까먹었어. 우리 태우 생기고 정신도 없었고. 또 뭐 사정이 있었겠지 싶어서 먼저 말 꺼내지 않았는데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내 기억으론 아마 동선에 결혼하고 첫 가족회의에서 아버님이 사회에 맞게 우리부터 애를 가져야 된다고 발표하고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남자는 누구지? 나도 모르지 뭐. 내가 지훈이한테 물어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냐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 뭐가 됐든 재수 씨는 한 달이 건너고 나한테는 내 동생 일인데 솔직히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는. 그래. 다음날 저희는 시동생에게 찾아가 당시 제가 보았던 광경을 설명했어요. 40대 초반의 남자요? 네. 그 남자도 남자지만 동서가 그렇게 울만한 일이 당시에 있었나 싶어서요. 이번 일과 혹시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해서. 사실 당시에 저희가 애를 가졌었어요. 네?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네. 허니문 베이비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유산했어요? 자연 유산이요? 네. 어머, 난 정말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마 친인척 중에 의사가 있어서 사촌 오빠였을 거예요, 그 남자는. 아무튼 그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 상관이 없냐? 그때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너희 다른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한테 말 못한? 아니야, 그런 거. 모르겠다. 나도 이제. 며칠 전과 달리 시동생은 뭔가 낙담하고 반쯤 포기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동서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동서의 최근 사진을 인쇄해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이리저리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동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돌쟁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쯤 동서배가 만삭이겠구나 하며 시간을 곱씹으며 동서를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올 거라고요.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봤습니다. 혹시나 여성 관련 사건이 나는 날이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하지만 다 동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살아있겠구나 생각하며 건강하게 살아있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시댁에 찾아왔어요. 저희 애 이제 찾지 마시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돈. 우리 애 교통사고로 세상 떴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알았고요. 장례도 저희끼리 다 치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걔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동서가 죽다니. 동서가 죽다니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저희도 소식 듣고 정신이 없었고 빨리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사돈의 연도 여기서 끝이겠네요. 부디 무탈하십시오.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뭔가 결연한 모습으로 침착하게 말을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도 쫓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되물었지만 냉정하게 제 손을 뿌리치시더라고요. 이봐요. 이제 세상에 없는 아이이니 찾지 말아요.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저만큼 믿을 수가 없을까요? 저만큼 슬플까요, 당신들이?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동서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붙잡아서 더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제가 자식과 손주들을 잃은 친엄마보다 슬플 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동서에게 준 쌍둥이별 목걸이를 준 게 생각났습니다. 좋은 뜻이었지만 마침 어두워진 하늘에 일찍이도 뜬 별이 반짝이는 걸 보니 동서와 아이들이 하늘에 별이 된 게 아닌가 자책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슬퍼하던 중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의 납골당이라도 알려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동창에게 생각지도 않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말도 안 돼. 벌써 1년 전에 죽었다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 동서를 봐. 진짜라니까. 그때 너희의 돌잔치에서 내가 봤잖아. 니네 동서 얼굴 확실히 기억한다고. 쌍둥이 가졌다고 하지 않았어? 갓난쟁이 애들도 둘이나 있던데 뭐. 맞아. 확실해.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을 걸어보진 않았고? 아니, 뭐 나도 죽었다는 얘기 들어서 긴가민가 했지. 나랑은 모르는 사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맞더라고. 아니면 도플갱어지.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네. 네가 그때 자세히 본 것도 아니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진짜 답답하다.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어딘데 거기가? 우리 동서 봤다는 동네가 어디야? 니네 동네선 멀어. 나도 대학 동기 집들이 한다고 갔다가 강북 상계 쪽 골목길이었는데. 애들은 몇 살쯤 돼 보이던데? 몇 살이 아니라 이제 돌 지난 것 같던데? 쌍둥이라 눈에 띄어서 봤는데. 1년 전 죽었다는 동서를 그것도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봤다는 동창.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냥 피식하고 넘기려고 했었죠. 그런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돌쯤 된 쌍둥이면 동서가 애를 낳았으면 딱 그 나이쯤 됐을 테니까요. 저는 동서 그렇게 되고 반시체처럼 사는 시동생에게 말해서 속을 긁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는데요, 어머니. 저희가 동서의 납골당에 가본 것도 아니고 뭔가 다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1년 전에 동서가 죽었다는 얘기를 전하신 사돈어른도 그렇고 겉보다 임신 16주에 멀쩡하던 동서가 갑자기 사라진 것 자체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방님도 뭔가 숨기는 것만 같고. 제가 동서 생각에 미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속이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어요. 진실이 뭐가 됐든 제 친구가 봤다는 것처럼 동서가 어딘가에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는 동서한테 너무 미안해요. 모든 게. 그리고 동서가 결혼 초기에 애가 한번 유산됐었다면서요. 어머니도 아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이상하잖아요. 사실. 네? 어머니 혹시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첫 아이 유산했을 때 니네 아버지가 반대했었다. 뭘 반대해요? 애 낳는 걸 반대했다고요? 그래. 미쳤어 정말. 그래, 다 미쳤지. 정말 내 잘못이 크다. 그래서 병원 가서 지운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지들 말로는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했다고 하더라. 자연유산. 그때 일로 충격이 컸던 모양이고. 그럼 그런 일을 겪고 우리 태우를 그렇게 예뻐하고 지 자식처럼 보살피고 키운 거예요?
애가 워낙 착하잖니. 세상에, 아버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너에게 할 말이 있구나. 뭔데요? 그럼 동서 살아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당시 16주차에 초음파하러 갔을 때 알고 보니 쌍둥이 중에 하나가 장애가 있었어. 어머나, 그래서 너희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둘째는 애들 중에 하나 장애가 있어도 어렵게 찾아온 아이들 중 하나라도 포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구나. 그런데 니네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쌍둥이를 낳지 말라고 했어. 하나이만 지을 수 없다면 하나이도 정상으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모른다면서. 아니면 돈을 줄 테니 애 낳아 키울 거면 지훈이랑 이혼하라고. 혼자 키우든지 알아서 하라고. 정말 잔인하세요. 지훈이도 지 아빠 뜯어 말렸지. 둘째랑 이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애도 포기할 수 없다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니네 시아버지가 이혼 안 하고 아이들 낳을 거면 사업이고 유산이고 뭐고 일절 없다고. 호적에서도 파버릴 거니까 부자관계 여기서 끝내자고 했어. 놀랄 놓자네요. 그래서 동서가 집을 나간 거군요. 나도 그렇게 내 손주들 멀쩡하든 안 멀쩡하든 그렇게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지훈이랑 나랑 걔네 친정이랑 해서 니네 시아버지 몰래 거처 마련해서 출산도 돕고 그러고 지낸 거야. 그럼 동서랑 아이들 모두 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저한테만 몰래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니 다들 그렇게 연기까지 하면서 감추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얼마나 동서를 찾아 헤맸는데,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데요. 미안하다. 그래도 너는 한 달이 건너고 너도 애 키우기 바쁜데 모든 걸 다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럴 여유도 없었고, 혹시나 니네 시아버지가 알면 벼락이 칠 테니까 우선 아이들과 산모 건강이 먼저였어. 그런데 왜 사돈어른이 오셔서 동서가 죽었다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건 사돈어른이 애들 낳고 돌 좀 지나는데 남들한테 축복받으며 돌잔치도 못하고 그렇게 숨어 사는 처지가 된 자기 딸과 손주들이 가슴 아파서 우리 집과 인연을 아예 끊겠다며 그렇게 하신 거야. 아무래도 니네 시아버지가 죽도록 미우셨을 테니 가슴에 못이라도 받고 싶으셨겠지. 끔찍하리만큼 섬뜩한 동서 죽음의 진실을 알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잡고 씨름을 하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서를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동서, 살아있었구나, 동서. 형님,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동서가 뭐가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친자매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동서가 힘든 건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내가 할 말이 없어, 동서. 아니에요. 친언니처럼 저를 대해주셨는데 이렇게 모든 걸 숨겨서 정말 죄송해요. 형님께는 꼭 연락드리고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하나이가 발달장애라서 아이 태어나고도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 태어날 때까지만 숨기려고 한 건데 형님께 꼭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동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죽은 동서가 살아온 것 같아 그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는 동서를 끌어안고 한참 우는데 동서의 목에 제가 쌍둥이 임신 선물로 준 별목걸이가 걸려있더군요. 이 목걸이 때문에 동서가 하늘의 별이 됐다고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몰라. 동서 미안해. 잊을 수가 있나요? 출산 때도 쉽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형님이 준 이 목걸이 꼭 잡고 견뎠어요. 형님 때문이에요. 형님 때문에 애들 낳고 이만큼 키울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돼. 동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동서. 동서의 쌍둥이 아이들은 상황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염려했던 것보다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발달장애여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고 다른 아이는 정말 건강했고요. 남녀 쌍둥이였어요. 너무 예쁘더군요. 정말 별처럼 반짝반짝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돌잔치도 제대로 못 해주고 온 가족이 찢어져서 말도 안 되지. 이건 말도 안 돼. 돈이 없어, 부모가 없어, 가족이 없어. 말도 안 돼. 나 아버님한테 가서 말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형님. 아버님 단호하신 분이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이가 발달장애라 더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제가 받은 상처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막상 보시면 마음이 풀어주실 수도 있고. 아니,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과하셔야 돼, 제대로. 괜찮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 죽은 사람처럼. 서방님이랑 사이는 괜찮은 거지? 네. 그 사람도 힘들지만 재산보다 아버님이 부자관계 끊으시겠다고 하니 그 사람 효자잖아요. 이렇게 좀 더 지내다가 세월이 좀 더 흐르면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럼 시간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보자. 일단 마음 추스르고 힘들 때 이제 나한테도 좀 기대줘, 동서. 고마워요, 형님. 늘 고마워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는 내가 죽다 살아난 기분이야. 동서, 내가 이제 진짜 언니 할 거야. 이제 나만 동서한테 기대는 철없는 언니 안 할래. 나한테도 그럴 기회를 좀 줘, 동서. 저는 집에 와서 머리를 싸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지, 또 나아가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야 완전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시아버지가 동서네를 받아들이는 걸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쌍둥이들과 동서가 용서를 빌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시아버지의 마음은 현재 어떤지 떠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웬일이냐? 오랜만에 왔네. 아버님, 저는 아버님 진짜 좋아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님 좋은 분이신 거 잘 알아요. 저를 친딸같이 여겨주시고 저희 태우를 이뻐해 주시고 때로는 엄하시지만 정말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거 저도 알아요. 그래. 까라미 너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보구나. 죽은 네 동서 얘기냐? 그 이야기라면 더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버님. 나도 안다. 내가 둘째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막내딸로 태어나 싹싹하고 애교 많고 첫 며느리의 맏며느리인 네가 더 예뻤던 건 사실이지만 둘째를 미워한 적은 없어. 알아요, 아버님.
저는 힘들게 한자 한자 말을 꺼내시는 시아버지를 재촉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었다. 어릴 때 못 먹어서 우리 형제들 먼저 먹이느라 하도 굶어서 형님이 거의 아사한 거나 다름없지. 성한 데도 없고 아파도 치료도 못 받는데 군기까지 했으니 그것도 모르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인 나는 배고프다고 징징대기 나하고 그렇게 형님 돌아가시고 평생 들었던 게 어머니의 원망이었다. 형님 몫을 해야 한다고. 이제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 장남이라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집안을 일으켰어. 네, 고생 많으셨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장남 장손. 맨날 그런 말을 귀딱지 않게 듣고 돌아가신 형님과 비교당하며 살아온 내가 거기에 자꾸 집착할 수밖에 없더라.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둘째한테 상처 주지 말아야지. 내 잘못이 아닌데 형님이 죽은 게 왜 내 잘못인가? 나도 어렸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거역하지 못했지. 나는 어머니처럼 늙어 있었어. 자랄 때도 성은이를 더 예뻐했고 지훈이는 형보다 잘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고 장손도 가람이 네가 낳아야지 둘째가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해놓고 마음을 바꿔먹고 연락을 했는데 둘째가 유산을 했다더구나. 미친 영감탱이가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한편으론 하늘의 뜻이구나. 잘 됐다 생각했다. 쌍둥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뻤지만 둘째한테는 늘 무서운 아버지였던 것도 습관이었는지 그게 티를 내지 못했지. 뒤로 이것저것 쌍둥이 물건을 사들이고 얼마나 예쁜 아이들이 태어날지 매일매일 상상하며 기뻐했는데. 그러셨군요.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 아이도 그렇지만 나머지 아이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고 장애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할 수가 없더구나. 지훈이한테 잘하면서도 못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키워서 그 업이 그 아이한테 다 간 건지 왜 내 자식이 그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후회했다. 모든 날들을. 아버님도 그렇게 아파하셔놓고 왜 그러셨어요? 다 들었나 보구나. 이번에 알게 됐어요. 며느리보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손주들보다 내 자식이 먼저였다.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 냉정해지려고 나도 끊임없이 스스로 다독이고 결심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말했는데 둘째가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가 죽어야 이 업보가 끝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님도 이렇게 힘들어하시면서 이 죄를 다 어떻게 씻어낼지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쩜 좋으냐. 방법이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제 말 잘 들으세요. 동서 아이들이 잘 살아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이냐? 놀라지 마시고 아무도 원망하지 마셔요, 아버님. 아버님이 그런 결단을 하시고 모질게 말씀하셨을 때 어머님과 서방님 그리고 동선의 친정 부모님이 동서와 아이들을 따로 거처 마련해서 돌보고 출산까지 도왔어요. 지금 동서도 잘 있고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한 아이는 조금 발달이 느린 편이래요.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 없어요. 교육 제대로 받으면 요즘은 그런 거 잘 돼 있어서 금방 좋아질 수도 있대요. 다른 아이는 완전히 건강하고
하나는 딸, 하나는 아들이에요. 너무 예뻐요, 애들이. 아이고, 아유,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유,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동서가 죽었다는 소식에 쌓여있던 죄책감으로 자신이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시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늘 큰 산처럼 보이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애처럼 우시는 걸 보니 원망하고 화내고 따지고 싶었던 마음들이 다 지워지는 것 같더군요. 이제 동서와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해서 다시 가족이 되는 것. 그것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동서와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며칠 설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큰 상처를 받은 동서에게도 시간이 필요했기에 어느 것도 강요할 수 없었고 시아버지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쌍둥이를 안고 들어오는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저희 세 식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정말 오랜만에 또 늘어난 식구들까지 대가족이 한데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 고개도 들지 못하셨지만 별처럼 웃는 쌍둥이의 눈을 힐끗힐끗 보며 눈물이 고이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미안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곁눈질로 쌍둥이들을 보던 시아버지는 주저앉아 울면서 사과를 했고 온 가족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마침 저희 태우까지 울기 시작하면서 정말 초성이라도 난 듯 울었어요. 너희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은 없어. 이 못된 고집, 못된 오빠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많이 후회했고 많이 보고 싶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저희도 끝까지 아버님을 설득하고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서 아버님 마음에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저희도 죄 지었어요. 부모 가슴에 못 박고 저희만 생각했어요. 우리 쌍둥이들 많이 컸구나. 돌잔치도 제대로 못하고 이 아래비 때문에 정말 보고 싶었는데. 니네 아버지가 서재방에 쌍둥이 물건을 그렇게 많이 재워놨더구나.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으니 우리 가족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애들 잘 키우고 건강하게 우리 잘 살면 되잖아. 그치? 모두 우리 용서하자꾸나. 여자아이가 조금 발달장애가 있지만 많이 좋아졌고 겉으론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회복되고 있어요.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아무려 못해. 아이 할아버가 주인이지. 아유, 너무 이쁘구나. 우리 지훈이 어릴 때랑 쭉 닮았어. 에이, 제가 훨씬 낫죠, 아버지. 그렇긴 해. 지훈이는 어디 데려가면 외국애라고 그랬어. 어머 어머님, 우리 애들도 그래요. 눈이 별같이 예쁘다고. 다 예쁘다. 다 예뻐. 아유, 우리 새끼들 다 예쁘지.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누구나 지우고 싶은 상처가 있죠. 그런데 그 상처를 답습하며 못난 모습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지워야 할 것을 지우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서 그 상처 그대로 곪아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에게 받은 상처일 땐 더 아픕니다. 상처를 준지도 받은지도 모른 채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하니까요. 철없는 아들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난 저 역시 남의 상처에 둔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힘들 때 보내는 신호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충고랍시고 너는 약해서 그래. 사람 사는 거 다 힘들어. 이런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해서 전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시간들을 갚으며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하고, 더 믿어주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마음껏 표현하고 사랑하세요.